민족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의 핫 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겠습니다. 뉴스를 곱게 안 보시는 우리 시사계의 측면 승부사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이슈를 공격해 볼까요? 좀 뻔한 이슈이긴 한데요. 네. 주한미군 철수. 백악관 쪽에서 나온 이야기 말씀이시죠? 예.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예. 이제 한 온라인 매체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내용의 협상을 고려할 수도 있다. 네. 이거에 대한 그 승부를 걸기 전에 우리 이종훈 박사님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이 발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제안에 대해서 만약에 중국이 만약에 미국을 보고 만약에 우리가 핵 개발 저지할 테니까 미군 철수해 주세요. 그럼 미군이 철수해야 될까요? 고려할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얘기의 배경에 어쩌면 중국이 있을지도 모른다. 예.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충분히 그런 중재안을 내놨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물론 이제 북한 쪽은 옛날부터 그런 얘기 계속 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평화협정 체결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하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북한은 당연히 북미 뉴욕 채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런 제안을 이미 했을 가능성이 높고 중국도 그걸 받아서 사실은 미국 쪽에 제안했을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배너 수석 전략가의 발언으로 나온 게 아닌가. 미국도 이거 제안 약간 고민은 좀 하고 있다 이런 정도. 네. 고민을 하고 있다 정도가 아니라 이미 미중 간에 또 북미 간에 이 논의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진행된 것 같은 느낌을 들거든요. 예를 들면 미 합참의장이 단동에 가서 압록강 건너 신의주를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사실은 저도 바로 그 장면 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하고 중국 간에 뭔가 암묵적인 합의가 지금 좀 뭔가 상당히 좀 진척이 된 거 아닌가. 미중 간에 정상회담 할 때 4월 달에 시진핑이가 그랬다잖아요. 한반도는 과거에 우리 땅이었다. 이제 그런데요. 이제 그때는 사실은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좀 상당히 좀 으르렁대던 때고 최근에 이제 이 북미가 대치하는 국면 속에서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중국 쪽에서 그런 류의 제안을 좀 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 약간 좀 호의적인 반응을 지금 보였을 가능성이 없잖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배경하에서 이번 얘기가 나온 게 아닐까라는 추정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다음에요? 자, 주한미군 철수했고. 아니, 이제 철수를 당장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카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중국의 중재하에 북미 직접 대화를 딱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타결을 그냥 지워버리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 휴전협정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우리는 거기 사인도 못 했잖아요. 휴전협정문에. 그러니까 당사국은 아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북한, 미국,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엔군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중국. 이렇게 해서 다 3자 간에 사실은 결정한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트랙으로 만약에 간다면 우리는 그냥 약간 옆으로 좀 비껴난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이 흘러갈 가능성. 정말로 코리아 패싱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코리아 패싱은 당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당연한 건 아니죠.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끼어들 여지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를 다 감안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북미 간에 또 중국이 화해를 시켜서 그 사인을 했다고 가정을 하자는 거죠. 제가 그게 당연하다는 게 아니고요. 사인을 했을 때 그다음에 어떤 영향이냐는 거죠.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는 고민에 빠져야 되는 거죠. 어떤 고민에 빠지는 건가요? 주한미군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이 북한은 분명히 그다음 단계로 이른바 이제 적화통일 시나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전통적인. 그래서 군사력을 계속 더 키우면서 사실은 이제 핵은 포기하겠다고 했으니 핵은 포기하더라도 재래식 군사력이라도 계속 키우면서
호시탐탐 이제 그 남한을 점령할 생각을 좀 하겠죠. 중국은요? 중국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망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과연 우리의 경제력과 또 우리 자체 방어력으로 이제 북한을 막아낼 수 있느냐. 예. 하는 이제 그 기로에 좀 서는 그런 이제 선택의 순간이 오는 거죠. 정치 외교적으로는 뭐 이종훈 박사께서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그 내용은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경제적으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25%거든요. 네. 만약에 이게 35% 정도까지만 올라가면 한국은 중국 경제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한과 한국 간의 어떤 대치 관계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경제적인 어떤 시큐리티 안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군사적 안보도 있지만 경제적 안보도 있어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 뭐 당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 그 배너 수석 전략가의 발언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너무 나간 얘기다. 라고 하는 이제 이게 없잖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보수 정권하고 달리 이번 같은 경우는 진보 정권인데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비핵화하고 평화협정을 동시에 논의하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비슷한 얘기 했잖아요. 예. 근데 이 평화협정하고 사실은 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동면의 양면처럼 이렇게 딱 연계가 돼 있는 이런 문제라서 딱 터놓고 얘기는 안 했지만 사실은 평화협정을 논의하자는 얘기는 결국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함께 논의하자는 그런 얘기를 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은 이번에 이 배넌 수석 전략가가 한 그 방향이 문재인 정부가 어쩌면 내로 원하는 그런 방향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좀 해보고 보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미국이 거죠. 어떻게 생각할까요? 물론 우리 이제 보수 이제 세력들은 이제 뭐 당연히 아니 보수 세력들은 지금 정신 없어요. 이거 정신 못 차릴 것 같아요. 자기들이 해놓은 일이 있는데요. 지금 뭐 미국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우리나라 보수. 아니 조금 전에 이제 미국. 미국. 미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유지하는 게 자국의 어떤 이익을 하는 게 좀 도움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좀 득실이 당연히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주한미군 철수로는 오래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라는 70년대부터 거죠. 나왔죠. 그리고 이제 특히 2000년대 들면서 미국이 이제 이 전 세계 이제 미군 자체를 기동군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한반도 철수 얘기가 또 나왔던 바가 있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보자면 한반도는 최전선이거든요. 그렇죠. 최전선에 지금 굉장히 많은 병력을 지금 주둔을 시키고 있는 건데 이건 굉장히 사실은 그 군사 전략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괌이나 아니면 오키나와나 이런 정도로 후방으로 빼놓는 게 맞고 최전선에는 아주 소수의 병력만 이렇게 유지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미국 쪽에서도 그런 이제 요구가 있었던 내부에서 요구가 있었던 바가 이제 군사적으로도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사실은 주한미군 유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시시하고 회피할 수 없다. 당당하게 커밍아웃해서 찬반을 당내 논쟁의 장으로 한번 끌어들여보자. 뭐에 대한 찬반이냐 하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입니다. 누가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SNS 통해서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친박계 청산 신호일까요? 자유한국당 최혜범 혁신위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금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에서 하고 계시는 게 어떤 일들을 지금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지난번에 저희가 출범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인적 혁신, 조직 혁신, 그리고 이념 정책 혁신, 이 세 가지 방향에서, 당의 혁신을 지금 논의하고, 앞으로 이제 차차 그 내용을 밝혀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김대중 대통령 8주기였는데,
인적 혁신, 조직 혁신, 정책 혁신을 말씀하시는 그 대목에서 제가 갑자기 고 박정희 대통령 이미지가 확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두 분의 대통령의 이미지가 이렇게 오버래핑 되면서 이 진짜 인적 혁신과 조직 혁신, 정책 혁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 배고픔을 탈출시켰던 지도자의 이미지가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의합니다. 예. 사회민주주의 연대 사무처장도 지내시면서 어떻게 보면 혁신인 중에서 가장 진보 인사이실 것 같은데 홍준표 대표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지난 대선 시기에 선거라는 특수한 국면에서 또 대선을 뛰는 분으로서 지지층 분열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친박 문제 또 박근혜 대통령 문제를 유보하고 또 솔직히 봉합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당을 재정비하고 이제 혁신해야 할 시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그 문제를 덮어둘 수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루어졌던 그런 과제를 지금 이제 푸는 시점이다. 당이 사필 규정으로 들어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정면승부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혁신을 하려 그러면 혁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혁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서 우리 최혜범 위원께서 보시기에 혁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계시던가요? 개개인의 사람,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쨌든 영향력 속에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 된 사람들도 있고, 그 전부터도 그렇게 된 사람들, 유승민 의원 포함해서, 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 생각과는 별개로, 그렇게 좀 묶여있을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판단이라든지 지금 해야 될 어떤 그런 거에는 또 전혀 그거와는 별개의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격 누구를 자격이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격이라고 해서 조금 용어가 좀 특정 지어지는 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유석천 혁신위원장께서 말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생각이신 것 같아요. 사법적 판단을 받기 전에 정치적으로 탄핵을 이미 받았다. 이거는 시체에다가 칼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쓰셨거든요. 유석천 혁신위원장의 이 말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 근데 유석천 위원장께서 지금 정치를 해본 적이 없는 분이죠. 그러시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또 자기가 봤을 때 옳고 그름을만 얘기했던 분이고. 근데 그분이 이제 봤을 때 이쪽 보수 진영에서 보면은. 과거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10여 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 지지에 힘이 여기까지 온 거고. 근데 지금 영향력도 제로인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씀하셨을 때는 또 혁신위원장 또 막 부임했을 때였고 그러나 이건 개인으로서의 어떤 감정이나 그런 인간적 도리에 대한 얘기인 거고 그분을 이제 박근혜 출당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그런 개인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개인의 그런 어떤 판단하고는 전혀 별개의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감정과는 좀 별개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지금 정치와 거리를 두어왔다 지금 이런 발을 맡았는데 지금 한 달 정도 지났거든요. 그러면서 좀 그분의 시각 변화를 저는 옆에서 좀 느꼈습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싫어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친박, 친문, 친한. 왜냐하면 그 의미는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친박이나 친문이 가져가는 패러다임이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혁신을 하실 때는 친박 청산이라는 문제 제기를 할 게 아니라 보수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어떻게 내던질 것이며 어떻게 가장 낮은 곳까지 스스로 걸어 내려갈 것인가 이 문제를 혁신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늘상 이야기하는 게 친박 청산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네. 너무 단순한 거 아닙니까? 문제는 큰데 문제 숙제를 너무 간단하게 보는 거 아닙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뭐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쇄신 체계라고 네. 그렇게 한국 어떻게 보면 더 거시적으로 본다면 한국 정치의 어떤 그렇죠. 문화 자체를 바꾸는 것인데 그렇죠. 그 문제는 사실 뭐 단기간에 어떤 안으로서 네.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럴 수 있는 게는 좀 무리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 과제의 어떤 역량에 비춰봤을 때.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장기적으로 좀 또 정치 철학적으로 좀 정치 전반의 문화가 좀 변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방금 네네. 이 70년의 역사 속에 그래도 보수가 70년에서 중심을 잡아온 세력들 아닙니까? 정당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위기를 맞이해서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진보와 보수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정치를 그동안에 어떻게 해왔길래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밖에 없느냐. 여기에 대한 처절한 반성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100% 동의합니다. 그런 점은 정말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예, 제가 마치 꼭 청문회 하는 것처럼 지금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예. 그런 것을 저희가 저도 외부에서 여기 왔고 아직 저도 뭐 여기 당원도 아닌데 네. 그런 점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전달을 했습니다. 이분들께. 홍준표 대표 제가 앞에서 왜 그러지 않습니까? 네. 혁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계십니까라고 여쭤본 거는 사실은 유석춘 위원장이 한 일간지에 산 인터뷰 내용입니다. 홍준표 대표도 혁신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좀 홍 대표가 지금 선출된 지 지금 한두 달 지났는데, 예. 뭐, 느닷없이 혁신 대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좀, 실체적으로 좀 그렇고, 다만 이제 혁신의 대상에 성역이 없다, 뭐 그런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걸 전 이해했습니다. 예. 앞에서 인적 쇄신, 조직 쇄신, 정책 쇄신 중에서 이제 인적 쇄신과 조직 쇄신, 정책 쇄신을 같이 갈 수 있는 게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죠. 혁신위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까? 아직 뭐 저희가 혁신위 자체에서 뭐 통합을 해라 마라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네. 그러나 이제 어쨌든 보수 정당이 지금 두 개의 정당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 네. 나눠져 있게 된 그 어떤 원인 제거. 네. 그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혁신을 제대로 하면은 그건 뭐 당을 두 개로 서로 달리할 이유가 없어지고. 예. 그러면은 앞으로 통합은 자연스러운 어떤 통합의 여건은 형성할 것 같습니다. 예. 아무쪼록 자유한국당이 이 보수의 맏형으로서 형다운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국민들도 저분들이 정말 천막 당사에서도 시작을 해서 제대로 반성을 이번엔 하는구나 믿음을 보내드릴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그 역할을 우리 최혜범 혁신위원께서 해주실 걸로 믿고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1919년 건국 이야기 꺼냈거든요. 문 대통령이. 네. 예.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금 노무현 정부에서도 지금 이 건국의 그 시기를 48년으로 해서 네. 그걸 기념을 해왔어요. 예. 그런데 지금 느닷없이 19년에서 건국을 한다는 거는 정말 문 대통령이 지금 그때 노무현 정부에서도 지금 같이 참여하셨고 네. 그 김대중 정부에서도 다 그렇게 건국 50주년을 기념해서 대대적으로 했는데 네. 이렇게 인위적으로 갑자기 100주년을 한다는 거 그 30년은 어디가 있습니까? 예. 네, 그런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오늘, 상당히 좀 거친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이 최혜범 혁신위원이 한숨을 많이 쉬어서 제가 좀 죄송합니다. 어쨌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아닙니다. 예,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자유한국당 최혜범 혁신위원이었습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오겠습니다.